자, 뒤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봅시다. 최근에 그 모의고사에 수능에 나왔었던 형태라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얘를 어떤 함수 fx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제 gt라는 녀석을 이 함수의 우극한으로 정의를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어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이렇게 연속인 지점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의 값이 여기 있다. 여기 뒤에 그려져 있는 배경 그림을 fx라고 둘게요. 그럼 내가 t의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f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어차피 이 값이 ft랑 똑같을 거라서 이 점을 그냥 그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연속인 부분은 함수 fx랑 동일하게 그려질 테니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돼? 불연속점만 잘 체크하면 돼. 그러면 불연속점이면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t에서의 함수값은 이 fx의 우극한을 함수값으로 가지겠다라니까 그대로 여기에 색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빨간색에다가 찍어야 되는 gt의 함수값은 gt는 함수값이 누구냐면 fx의 우극한을 함수값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fx의 함수값은 여기에 색칠돼 있지만 이 점에서 fx의 우극한은 여기 높이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gt의 함수값은 여기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fx의 함수값은 여기지만 얘의 우극한은 이쪽이라서 이 gt라는 함수는 이 점을 함수값으로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나머지 점들은 그대로 놔두고 불연속 점이 있다면 그 녀석의 우극한에다가 다 색칠을 해버리라는 소리거든. 그럼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gt 그래프를 그리면 나머지 점들은 변함이 없어. 여기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우극한을 채워주고 여기도 끊어져 있는 지점은 우극한을 함수값으로 채워주니까 여기는 반대로 뚫려버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도 우극한을 채우니까 여기가 채워지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fx랑 똑같이 초이스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함수가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불연속점을 다 오른쪽에다가 색칠해서 채워버리면 되고 얘를 좌극한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끊어져 있는 지점은 다 왼쪽에다가 구멍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능 문제 나왔던 거 아마 내신 하면서도 몇 번 봤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자, gx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대. 마이너스 1의 왼쪽, 1의 오른쪽에서는 y는 x 그래프로 정의를 한다고 했고 그 사이에는 함수 fx인데 이 fx는 다항 함수야. 차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거에 딱 언급만 주어져 있고 그 외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 자, 그러면 내가 gx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자, y는 x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왼쪽과 오른쪽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잘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1 지나면서 이렇게 잘리는 형태가 일단 gx의 마이너스 1의 왼쪽, 1의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 자, 여기 녹색 그림은 얘는 GT 그림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GX가 아니야. 우리는 H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HX라는 그래프는 GX의 함수값으로 정의돼 있어. 자, 그 함수값이 뭘로 정의돼 있냐? T가 0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X보다 조금 큰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약식으로 나타냅시다. 우리 어차피 수능이니까. 그래서 얘는 X의 우극한 GX 플러스다 라고 나타낼 거고 자, 여기에다가 2 플러스, 여기 t에다가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은 x 플러스인데 t가 늘 2보다 좀 크기 때문에 얘 결과물도 이 값보다 늘 조금 크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 hx를 약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x의 오른쪽과 x 플러스 2의 오른쪽을 보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거 하나 관찰하는 거는 조금 할만하지. 왜냐면 얘는 우극한을 관찰하는 거니까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우극한은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 무조건 오른쪽에 색칠해준다. 그럼 이제 여기는 오른쪽 그림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지만 이 점의 오른쪽 그림은 알죠. 그러면 GX는 이 점은 무조건 여기가 색칠되는 그림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GT 그래프지만
여기에서 gx 플러스 그래프는 이렇게 분홍색 그래프로 바뀌는 거지. 이거 차이점 이해되지? GT는 여기가 뚫려 있지만 얘 gx 플러스는 gx의 오른쪽 우극한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이 채워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자,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의 오른쪽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얘도 어쨌든 어떤 함수야, 함수. 이 녀석도 함수니까 얘도 함수로 바라보면 옆에 있는 이 함수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x자리에 x 빼기 2가 x 플러스 2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옆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핵심은 gx 플러스라는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됐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럼 gx 플러스 2는 얘를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 시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점도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분홍색을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시켜서 만들어진 그래프. 자, 얘네 두 개의 함수값을 곱해서 내가 새로운 함수 h를 구할 거거든. 기억번은 그냥 대입이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둘 다 1을 집어넣어서 곱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1의 높이가 1이고 노란색 그래프는 1의 높이가 3이겠죠. 옆으로 두 칸 왔으니까 여기도 길이가 2겠지. 자, 그래서 얘 함수값 1이랑 3을 곱하면 3이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hx 그래프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분홍색이 그려져 있지 않아. 근데 분홍색이 이게 다항함수라는 조건밖에 없거든. 그럼 이 구간에서 분홍색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나는 이 그래프랑 노란색을 곱해서 연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물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분홍색 그래프가 그림이 이렇게 끊어지게 그려진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옆에 곱해지는 상대편 함수가 여기에서 함좌우가 다 똑같이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미 그게 0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턱대고 그냥 다항함수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림이 완성될지 모르니까 연속성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만약에 gx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gx는 f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감소한다는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야 라는 추가 정보를 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그래프가 자, 여기 있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g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래.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이면서 여기에서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래서 감소하기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흰색으로 그린 거는 얘는 gx 그래프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gx 플러스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연속인 부분에는 gx랑 똑같은 값을 가지지만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우극하니까 오른쪽을 채워줘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아주 잘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gx 플러스 그래프로 확정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다시 옆으로 두 칸 땡기면 얘 그래프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 그래프도 그려져 있겠지. 자, 이제 내가 두 함수를 곱해서 최소값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면 나는 끊어져 있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나눠서 관찰해. 한 번에 관찰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둘 다 함수값이 음수지. 그래서 일단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곱한 값은 양수가 나올까? hx 부호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만 계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도 얘네 둘 다 x축 밑에 그려져 있네. 그러면 hx의 함수값은 다 양수로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보면 분홍색은 x축 밑에 있고 노란색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네는 곱하면 음수로 나와요.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는 무조건 안 생기겠지?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여기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둘 다 플러스니까 양수죠.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안 생기겠지?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냐?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둘을 곱한 게 최소값이야.
근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곱했을 때 절대값이 커야 되잖아. 그럼 절대값 큰 것끼리 곱하면 되는데 얘는 증가하고 있고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가장 커지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은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문제 8번 봅시다. 자, 상수 A, B에 대해서 fx 거의 다 주어져 있지. 그래프 개형이 거의 픽스돼 있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고 A는 양수야 0과 1 사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fx 개형은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한 등씩 하나 주어져 있어. gx랑 fx 섞여 있는. 근데 gx가 -a, a, b에서 불연속이면서 g-a랑 ga는 같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새로운 함수를 gt라는 함수랑 얘 우극한 함수를 곱한 거야. 그 녀석이 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일단은 생각할 게 많죠. 일단 gx부터 알아야 얘 우극한 함수를 그리던지 말던지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gx 그래프를 구할 건데 gx 빼기 x 대놓고 인수분해 하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gx로 묶어내면 gx 마이너스 x. 그래서 좌변 우변에 공통 인수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gx 마이너스 x가 0이거나 뭐 넘겨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 얘가 0이거나 아니면 또는 gx는 fx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gx는 x를 고르거나 gx는 fx를 고르는 초이스 함수야. 자, 그래서 나는 얘를 풀로 골라도 되고 얘만 통째로 골라도 돼. 그러면 불연속점이 생기지 않겠지? 둘을 섞어가면서 고를 거야. 자, 섞어가면서 고르는데 불연속점이 생긴대. 그러면 그 불연속점은 뭐는 아니야? 얘네들의 교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불연속점이 잘 생길 수 있게 고르겠습니다. 자, 얘를 고를 것이냐? y는 x를 고를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a, b에서 불연속이어야 돼. 그럼 저기에서는 무조건 함수를 교환해야지. 그치?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함수 한번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a는 얘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함수를 한번 바꿀 거고 그 다음에 b에서도 함수를 한번 바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체해서 하는데 g-a랑 ga는 높이가 같아야 된대. 자, 내가 여기서 함수를 바꿀 거면 a의 함수값은 흰색 아니면 노란색이 될 건데 만약에 a의 함수값이 0이면 여기 -a에서의 높이도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a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인 거야.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a겠죠. 자,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은 얘랑 같은 부호여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여기인 거야.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a, a를 지나야 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나는 이 점이 들어가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들어가게 해주되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불연속 지점이니까 함수의 교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흰색이면 왼쪽이 노란색이 돼야 되고 얘 왼쪽이 흰색이면 오른쪽은 노란색이 되게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 그 기준은 뭘로 정하냐면 얘로 정해줘야 돼. 얘로. 자, 근데 여기 두 개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만 살피면 돼? gx의 불연속점만 따지면 되지. 왜냐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이 연속인 지점에서는 얘랑 얘는 같은 높이를 취하기 때문에 둘은 어차피 똑같이 연속이 돼. 그럼 뭐가 문제냐면 얘가 불연속 지점에서 얘가 뭐가 선택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경우를 한번 나눠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함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고른 거예요. 자, 함수가 이렇게 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민이 이거잖아.
얘의 오른쪽을 연결시켜서 고를 것이냐, 얘의 왼쪽을 연결시켜서 고를 것이냐,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너 하나만 빠뜨려 놓고 이렇게 고를 것이냐. 이것도 불연속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G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 우극한 그래프 있지? 이 우극한 그래프는 얘랑 똑같이 그려지죠.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 오른쪽을 채워줘야 되는데 얘랑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에서 GT 그래프가 흰색처럼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극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우극한 그래프는 오히려 여기가 구멍이 뚫리고 여기가 색칠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자, 이렇게 GT가 그려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GT 플러스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냥 하나로 다 연결돼서 그려지지. 이런 상황이거든. 자, 얘네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높이를 선생님 그냥 P라고 하고 여기 높이를 Q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P에서의 자극하는 둘 다 P니까 P제곱. 그 다음에 Q에서의 우극하는 둘 다 Q니까 Q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함수값도 둘 다 Q니까 Q제곱이라서 둘을 같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랑 Q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P랑 Q는 반대 부호의 높이로 설정해주면 된다라는 소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지? 얘네 연속이 되게 만들고 있는 중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자극하는 P. 얘도 자극하는 똑같이 P죠. P제곱. 그 다음에 여기 녹색이랑 흰색 보면 여기를 Q라고 하면 우극하는 둘 다 Q야. 그래서 Q제곱. 그 다음에 함수값은 한 놈은 함수값이 P고 한 놈은 함수값이 Q니까 얘는 PQ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얘네 둘이 연립하면 Q가 0이거나 아니면 P가 Q랑 같아야 되는데 P랑 Q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하면 Q가 0이다 라고 나와버리죠. 자,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연립하잖아? 그럼 P랑 Q는 같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P랑 Q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P가 0이다 라고 나와버리죠. 그럼 얘는 풀면 P도 0이면서 Q도 0이니까 결국 둘 다 같아져 버리니까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함수를 골라줄 때 왼쪽을 채우고 오른쪽이 뚫려있는 이 그림은 절대 그려서는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여기 높이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흰색, 녹색에 좌극하는 둘 다 P죠. 그 다음에 우극한도 P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값 한 놈은 P고 한 놈은 Q죠. 자, 근데 P랑 Q는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 방정, 원래 인수분해 해야지.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P의 값이 0이어야 된다. 아, 그럼 내가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고르고 싶잖아? 그럼 여기 뚫려 있는 점이 무조건 X축이 되게 골라주면 돼. 아,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함수를 체인지할 때 이 모양으로 해주거나 이 모양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그릴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은 이런 형태로 골라주는 거. 어떤 형태? 오른쪽 구멍을 채우고 얘랑 연결되게 연결해 주되. 자, 이때는 P랑 Q가 반대 부호여야 되니까 X축이 한가운데 들어가게 이렇게 골라주는 방법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하나만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 하나. 우리가 저기에서 메꿀 수 있는 모양은 이 그림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자, 여기는 이 그림이 될 수 없지. 이 그림이 되려면 함수값만 튀어나가고 나머지는 X축에서 연결돼야 되는데 얘는 다 X축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저기 있는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함수값이랑 우극한 오른쪽을 연결하는 거. 그럼 여기에는 이 함수값에서 이 오른쪽은 흰색 그래프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뭘로 채우는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A라는 지점도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있는 지점은 오히려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지. 그쵸? 이 모양을 만들려면 X축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고 얘랑 반대 부호에서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A 주변에서는 여기를 뚫어주고 흰색을 초이스해서 오는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자, 그러면 저기 B라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끊어지게 해야 돼? B라는 지점에서는 이거 안 되지, 이 모양. 그치? B라는 지점은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하고 여기에 연결되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 A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값이 B고 이 점 좌표는 B, 여기에 대입하면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점 좌표는 B,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자, 얘는 여기 문제 낸 사람이 식 세워놨으니까 뭐 거리곱 쓸 필요도 없죠. 물론 그림 보고 거리곱 써도 되는데 자, 우리가 거리곱은 그냥 식 세우지 않고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식 세워졌으면 그냥 여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A, A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여기는 A 되고 여기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자,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A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A제곱이 얼마 나와? 4분의 1 나와. 자, A의 값은 양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로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A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2점 대입하면 B의 값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미분계수는 0분의 0꼴로 돼 있어야 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돼 있어야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런 소리야. 여기 안에가 반드시 기울기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의 극한으로 되어 있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F'X의 리미트 X가 A로 간다.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얘도 F'A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 얘는 F'A라고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 얘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함수의 극한값이라고 있는 거야. 이 도함수의 극한값이 얘랑 늘 같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다 라고 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그 밑에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선생님 써놓은 거 보면 자, 이렇게 도함수의 극한이랑 미분계수의 정의가 늘 같은 건 아니야. 그럼 얘는 언제 같다라고 배웠어? 기억나? 연속일 때죠? fx가 연속일 때만 둘이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제로 그냥 그림을 그려놨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불연속 함수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함수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도함수가 뭐야? 기울기지.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저 A 왼쪽에서부터 계속 기울기를 그으면서 어떤 기울기? 접선 기울기를 그으면서 A 쪽으로 다가오라는 거야.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이 기울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접선을 미리 긋지 말고 A, FA랑 연결하면서 다가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A, FA가 여기 있지?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점을 점점 X좌표를 A 근방으로 보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없다예요. 없다. 하지만 얘는 존재하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 m으로 존재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니까 오른쪽 안 그려줘도 되겠지?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도함수의 극한이랑 늘 같은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 그림 다시 그려보면 도함수의 극한은 이 기울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좌미분계수는 뭘 의미를 하냐면 A, FA랑 연결하면서 오는 거니까 얘는 무한대. 마찬가지예요. 끊어져 있잖아. 자, 이번에는 우미분계수 볼게요. 자, 이 녀석의 우미분계수는 도함수의 극한은 오른쪽에서 도함수 극한은 이렇게 와서
여기 기울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자, 이 녀석의 우미분 계수는 오른쪽에서 A랑 연결. 오른쪽에서 A 쪽으로 다가오면서 A랑 연결. 그럼 얘 근방으로 다가오면 얘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얘네 둘이 같게 나와. 둘 다 끊어져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얘가 우극한 쪽에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그어온 접선 기울기랑 얘랑 연결하면서 다가온 기울기가 궁극적으로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 차이를 보고 알아야 돼. 이 그림에서는 도함수의 우극한이 우미분계수랑 똑같아. 근데 얘는 도함수의 좌극한은 좌미분계수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완벽하게 붙어 있어. 그러면 둘의 개념은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 된다.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이 보장돼야지만 미분계수랑 도함수 극한은 같게 취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막 그런 거 했었잖아.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문제. 그냥 지금은 거의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 fx가 이렇게 hx랑 gx로 구간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들으라고 하면 뭐부터 해요? 여기에서 연속 먼저 따지지. 그래서 연속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 미분 때려가지고 A 집어넣어서 비교하잖아. 이렇게 미분해서 A 집어넣는 방법을 도함수의 극한을 비교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연속성이 반드시 먼저 확인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은 그 고정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자, 우리가 고정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대표적인 딱 형태. 이제 수능이 코앞이니까 이런 형태 극한식 보면 바로 보여야 돼. 자, 얘는 고정점이 없지. 고정점이라는 건 아까 A, FA랑 연결하면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얘 미분계수는 반드시 딱 고정돼 있는 점이 있어야 되고 그 점으로 다가가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H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고정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읽는 거야? 고정점을 집어넣어서 A에서의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의 합으로 읽는 거지. 이렇게. 여기 원래는 이렇게 넣는 거잖아. 빼기 FA.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FA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 하나. 또 뭐 저항면도 아닌데 꼭 H가 있는 거를 앞에다가 써야지 막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F 빼기 F고 뺄셈 순서만 지켜서 빼주면 돼요. 얘는 여기에 또 마이너스 끄집어내고도 이상한 행동 하지 마. 얘는 마이너스 안 끄집어내는 게 좋아. 그래야 여기서 얘를 빼야 그대로 H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대충대충 할 거면 얘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해.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것도 틀려오는 놈들 봤어. 여기 EH라고 돼 있거든. 근데 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그냥 합으로 또 암산해갖고 처리하는 놈들이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리가 고정점을 넣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고정점을 넣잖아. 두 개 빼. EH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우미분계수라고 쓰면 안 되지. 얘는 두 개 빼면 H잖아. 근데 밑에는 EH니까 얘는 우미분계수의 절반이라고 읽어야 되고 여기도 빼면 H인데 EH니까 자미분계수의 절반이라고 읽어야지. 또 아무 때나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은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부연 설명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미분계수 더하기 자미분계수라고 바로 쓸 거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미분계수의 절반, 자미분계수의 절반이라고 바로 읽을 겁니다. 그거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근데 만약에 너가 미분 가능해. 그럼 미분 가능하면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값이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나는 너도 그냥 F'A라고 쓸 거고 어차피 같으니 너도 F'A라고 쓸 거라서 그때는 내가 그냥 F'A의 2배라고 쓸게 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일로 갔다가 미분 가능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고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얘네는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뭐 방향성은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뒤에 문제 9번. 자, 9번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 fx는. 자, 여기에서 gx는 fx에서 t를 빼서 접었대. 자, 이제 우리는 얘는 어떻게 읽어? 아, 너는 y는 fx라는 그래프를 y는 t를 기준으로 해서 얘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 접어 올렸구나. 그리고 나서 그 t라는 높이를 0으로 바꿨구나 라고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지. 절대값 들어가 있을 때 얘를 k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지 말고 그냥 절대값 벗겨버리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절대값이니까 살려내고 얘는 다시 없애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k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이 녀석은 극한값이 한 번은 1로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을 g 프라임 k라고 그냥 쓰면 안 되지. 왜? 얘는 어떤 함수를 접어 올려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뾰족점, 미분 불능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의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걸로 케이스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값이 없다면 그러면 얘는 누군가를 접어 올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뾰족점으로 나오지. 그 뾰족점도 이런 뾰족점이 아니죠. 여기 있는 얘를 뒤집어 올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잠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정확하게 반대 부호로 나오는 뾰족점이죠. 그치? 접어 올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첨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얘는 x는 k에서 첨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미분 계수와 잠미분 계수의 부호가 딱 정확하게 반대 부호로 나올 거 아니야? 접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우미분 계수가 a로 나온다면 얘는 잠미분 계수가 알아서 마이너스 a로 나와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당연히 같은 값으로 바뀌겠지. 아, 그래서 얘는 첨점은 얘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너가 뾰족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너는 같은 값으로 나올 텐데 뿔말이랑 곱해서 같아져야 되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두 번째는 G'K의 값이 0 되는 점.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골라 이 값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점은 누구다? 첨점 또는 기울기가 0 되는 점. 이렇게 잡으면 돼. 자, 얘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얘를 접어 올렸으니까 당연히 뭐랑 똑같아? F'K가 0 되는 지점이랑 동일하죠. 자, 이거를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뭐의 개수? 얘를 만족하는 K의 개수. 걔를 우리는 HT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아, HT 너는 F'X가 0 되는 점이거나 또는 이 F'X를 Y는 T로 접어 올렸을 때 생기는 첨점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 첨점은 어떤 첨점이라고? Y는 Fx를 Y는 T로 접어 올려서 만들어지는 첨점의 개수.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준 게 바로 HT다. 얘가 0 되는 점의 X값의 개수와 첨점의 개수를 합한 게 HT야.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첨점은 얘에 의해서 바뀌죠. 상수함수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도 계속 바뀌지. 근데 그래프 fx가 결정이 되면 얘 개수는 고정이 되지. 그럼 얘 개수는 고정이 된다. 그러니까 fx 모양이 하나 딱 결정되면 얘는 고정이 되는데 fx 모양이 결정돼도 이 t의 위치에 따라서 얘는 바뀌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함수 ht는 마이너스 60이랑 4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60이랑 4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접어 올렸을 때 첨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 4차 함수 개형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4차 함수 개형은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첨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첨점 개수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첨점 개수 달라지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첨점 개수 달라지지. 그래서 얘는 세 군데 생겨. 첨점 개수가 달라지는 게. 그러면 첨점 개수가 달라지는 게 두 군데만 있으려면 이런 개형으로 생긴 거. 아니면 W 모양.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높이가 마이너스 60이랑 4가 될 거야. 자, 이 형태는 HT를 써보면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상수함수 높이에 따른 첨점의 개수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가번 보면 4보다 높이 그었을 때 저 개수가 총 5개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4일 텐데 4보다 살짝 높은 데서 접어 올리면 여기 첨점 되면서 이게 2개밖에 안 돼. 그래서 합쳐서 4개가 안 돼요. 그럼 이 그림 안 되지. 그럼 이 그림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마이너스 60, 여기 4 되지. 자, 저희 박스 밑에서 2의 높이는 4인데 접선 기울기가 양수래. 박스 밑에. 그럼 높이 4 되는 지점 중에 접선 기울기 양수되는 거 여기밖에 없지. 그럼 이 점 X좌표 2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차 64 알고 있으니까 거리곱 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여기 높이차가 지금 64니까 L제곱 곱하고 최고차항까지 곱하면 64다 하면 L은 2루트 2. L의 값이 2루트이면 이 사차함수 비율 관계 여기 1대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가 되죠.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도 4가 되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4를 구하라는데 여기 X좌표가 2면 4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겠죠. 자, 우리는 거리를 알고 있는 얘를 기준선 가능하지? 얘는 근 4개 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에서부터 높이 재서 4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기준선에서 높이 재려면 여기 X좌표가 4면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중근이니까 제곱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는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여기 10 이렇게 해주면 여기 높이차가 나와. 거기에 4만큼 더해준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요? F4의 값이 된다. 자, H4의 값은 여기에서 첨점 개수와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점의 개수까지 더해주면 총 5개. 넘어갈게요. 자, 뒤에 10번 해봅시다. 그 A는 뭐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함수 gx는 4차 함수죠. fx 밑으로 평행이동 시킨 거. 그렇다고 저기서부터 미리 평행이동 시키지 마. 얘를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재해석할 거야. 자, 어쨌든 얘도 어떤 4차 함수인데 그 녀석이 x축 위에 있는 점 혹은 x축에 놓여 있거나 그래서 A는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만 잘 해석하면 돼.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절대값 gx라는 그래프에 x는 t에서 이 그래프의 우미분계수라고 읽어야지. 여기에 절대값을 벗겨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읽어. 함수에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라고. 그래서 절대값 gx라는 함수의 우미분계수로 읽으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gx의 미분계수로 읽어야죠. gx의 미분계수. 어차피 gx는 다항함수라서 우미분계수, 뭐 자미분계수 다 똑같아요. 자, 얘네가 다른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이 녀석이 x축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가 핵심이니까 그냥 내가 4차 함수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x축 위아래가 섞여 있는 함수를 생각해서 얘를 예시로 하나 들어서 얘가 의미하는 점 포인트가 과연 어딘지를 잘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얘가 gx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절대값 씌운 그래프의 우미분 계수랑 얘랑 달라지는 걸 찾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양쪽 날개 부분은 얘랑 미분계수가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치? 우리는 다른 지점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점 있지. 얘는 원래 미분계수랑 다르죠. 내가 찾는 포인트. 이런 데 다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접선 기울기 0되는 점 빼고는 여기는 다 다르죠. 아, 그러면 일단 X축 밑에 있는 점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건 인지했을 거고 그럼 X축에 놓여 있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점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이 점의 우미분 계수를 관찰해야 되고 이 우미분 계수랑 그 다음에 gx의 미분 계수를 비교했을 때 다르지. 맞아? 나는 그 다른 걸 찾고 있는 거거든. 아, 너는 내가 찾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 볼게요. 자, 이 점에서 우미분계수니까 빨간색 오른쪽에 접선 그은 거는 여기 있는 흰색의 접선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얘는 내가 찾는 점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찾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X축 아래쪽에 있는 점은 다 되고 X축에 놓여있는 점 중에는 얘는 안 되고 얘는 돼. 그럼 얘는 뭐냐? X축 위에서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X축 위에서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면서 뒤집어지는 거거든. 아, 그래서 나는 감소하면서 X축에 놓여있는 점은 되고 증가하면서 X축에 놓여있는 점은 안 돼. 그러면 내가 찾는 이 점은 일단 GX가 음수인 점 다 되고 그 다음에 and GX가 0인 점 중에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인 점만 가능하다. 감소하면서 X축에 놓여있는 점만 가능하다. 이게 집합 B의 원소들입니다. 이해됐지? 아, and가 아니라 또는이겠죠. 또는 음수이거나 이거. 자, 이게 집합 B의 원소들인데 얘랑 A의 교집합을 찾으래. 근데 집합 A의 원소는 뭐라고 돼 있어? X축 위에 있거나 X축에 놓여있는 점 찾으래. 그러면 얘는 X축 아래쪽에 있거나 이거니까 쟤와 얘의 교집합은 결국에 뭘 의미를 하겠어? 얘를 의미를 하겠죠. 그치? 집합 A랑 겹치는 거. 이 중에 집합 A랑 겹치는 거는 얘죠. 그래서 얘가 A 교집합 B의 원소에 해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이 두 개 있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야. 누가? GX가. 근데 우리는 GX가 0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다시 집어넣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어? FX가 K가 된다라고 읽을 수 있고 어차피 얘 양변 미분하면 얘는 K는 날아가니까 여기 G'X는 F'X로 바꿔서 써도 전혀 상관없죠. 아,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지점은 누구냐? 이 fx의 높이가 k가 되는 지점 중에서 여기 감소하면서 k에 놓여있는 거 감소하면서 k에 놓여있는 것 중에 얘는 두 개가 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4차 함수 그리면 그림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미분해서 높이 그리면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상수함수를 어디에 그어야 얘를 만족하는 점이 두 개가 되나라는 겁니다. 상수함수를 여기에 그으면 K에 놓여있는 점은 두 개일지 모르겠지만 K에 놓여있으면서 감소하고 있는 점은 이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K는 이런 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K에 놓여있는 점 중에서 감소하면서 놓여있는 거. 얘는 증가니까 안 되고 감소하면서 놓여있는 거는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K의 위치는 여기 지점보다는 위로 올려주고 얘 높이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산수는 스스로 하세요. 자, 넘겨. 자, 뒤에 11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 fx는 4차 함수. 자, GT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대. 자, 아까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여기 하나만 절대값 넣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절대값이 없었거든. 조금 전에 문제는. 얘는 이제 밑에도 절대값이 있어. 자, 저기 함수에 있는 절대값은 풀려고 하지 마. 얘는 어차피 못 풀어. 그치? 얘는 이 함수 하나 빼기 하나로 이렇게 읽는 거야. 밑에 있는 거는 절대값을 없애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절대값 다시 살려내고 다시 죽여.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앞에는 얘가 절대값 씌워진 함수를 그냥 통째로 하나로 읽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두 개 값을 더하라는 거거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뭘 계산하라는 거냐면 절대값 fx라는 그래프의 미분 계수 값을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거랑 곱하라는 거죠. 한 번은 얘 우극한 1이랑 곱하라는 거고 한 번은 얘 자극한 마이너스 1이랑 곱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얘랑 곱하고 한 번은 얘랑 곱해. 자, 그랬을 때 GT의 값이 존재하게 해주는 T의 값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GT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T의 값은 1, 4가 돼야 된대. 그리고 이거 앞에 이해했었잖아. 일단 첫 번째. 자, 이 녀석의 절대값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X는 T에서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 얘는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올 텐데 얘랑 곱해서 0 돼야 되니까 결국에 걔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 녀석의 미분 계수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근데 절대값 씌운 함수의 미분계수가 0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원함수의 미분계수가 0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 x값이 1, 4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결국에 얘를 만족하는 x값은 1이랑 4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4차 함수의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1과 4뿐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석. 자, 두 번째는 이 녀석이 만약에 미불이야. 자, 미불이라면 얘는 어떻게 나와? 접어 올려서 만들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좌미와 우미의 부호가 반대 부호로 나와. 우미 분계수가 A로 나오면 좌미 분계수는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예요. 한 놈은 1이랑 곱하고 한 놈은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얘네는 A로 다 같아지지. 내가 원하는 상황. 그래서 이 그래프의 미불 포인트는 다 잡아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합했을 때 몇 개 나와야 된다? 3개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개형 찾아보세요.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 1, 4이면서 여기에 미불점까지 추가했을 때 개수 3개 되게 하면서 4에서 함수값은 음수가 되게끔 개형 찾아봐. 일단은 이것만 보더라도 개형은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돼. 삼중근 갖는 그래프.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 2개 되는 4차 함수 모양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뭐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 2개면 얘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근데 아까 미불점 어떻게? X축으로 접어서 미불점 하나 생겨야 되니까 그럼 X축이 여기 놓여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는 4의 함수값이 0 돼서 밑에 있는 이 조건이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으로 픽스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 여기는 4. 자, 미불점 X축으로 접어서 하나 나오려면 여기가 X축이고 비율관계 쓰면 여기는 5. 자, 문제에서 G5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5는 어떤 지점이야? 접어 올렸을 때 첨점 되는 지점이야. 첨점 되는 지점이니까 얘로 계산하든 얘로 계산하든 상관없어. 우미분 계수에 1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이 그래프의 우미분 계수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우미분 계수 계산하라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리곱으로 바로 계산하면 4의 3승으로 나오겠지, 기울기.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한번 해볼까? 일단 만약에 내가 뭐 현장에서 뭐 번호가 또 22번이라고 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문제가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번호대가 22번은 아니지만 일단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3차 함수 그냥 개형 케이스 나눠서 들어가서 해야 돼. 아예 처음에 접근이 떠오르지 않으면. 근데 항상 그 케이스 접근할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그냥 트라이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관찰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 자, 근데 선생님은 미리 식을 조금 파악하고 개형을 조금 추려서 가는 형태로 할게요. 자, 일단은 얘는 이거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지. 식을 해석하려면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가 문제잖아. 얘를 얼마나 잘 해석하냐가 핵심인데 니네는 저기 절대값을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만약에 저기 절대값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아니, 절대값을 신경 쓰기 전에 저 식을 해석하려면 이 절대값 자체를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로 읽으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신경 써도 괜찮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 그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나누기 h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간다 라고 주어져 있지. 이거 아까 선생님은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얘가 0 플러스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우미분 계수. 그럼 얘는 우미분 계수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더해준 거다? 좌미분 계수를 더해준 거다. 자, 얘 틀리지 않으려면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걸 써야지. 그냥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
얘는 원래 고정점을 넣어야 돼. 고정점을 넣으면 얘가 뺀 게 H, 우미분계수. 만약에 여기가 3이라고 돼 있으면 뺀 게 H인데 분모가 3이니까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해됐죠? 자, 얘는 어떤 함수에 이 G라는 함수에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의 합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 G라는 함수가 이제 절대값 fx인 거지.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너는 fx의 절대값 씌운 이 함수에 우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만약에 얘가 미분 가능한 지점이면 얘도 f'x, 얘도 f'x니까 2f'x로 그냥 계산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미분 불능 지점이다. 근데 얘는 어떤 그래프야? 접어 올려서 만든 그래프니까 그 미분 불능 지점은 무조건 첨점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의 부호가 반대 부호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더하면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얘가 미분 지점에서는 저 노란 박스가 그냥 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0으로 바뀌니까 너 앞에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G라는 함수는 0으로 바뀌겠지. 근데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G라는 함수가 0 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거든. 그럼 과연 쟤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는 누구냐? 일단 얘 미분점은 일단 다 0이 되고 만약에 이 fx가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미분 가능한 지점이다. 그럼 미분 가능한 지점이면 노란색 박스가 이 값으로 바뀌는 거거든. 얘가 0 되는 값은 너가 0 되거나 너가 0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얘 0 되는 거는 그냥 금방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얘가 0 되는 상황부터 생각하자고. 그럼 노란 박스가 0 되는 상황은 미분 상황이거나 얘가 0 되거나. 그럼 얘가 0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f'x가 0 된다라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나는 gx가 0 되는 애들의 후보는 누구냐? f'x가 0 되는 지점은 일단 다 얘는 0 되고 왜냐면 절대값 씌운 것도 기울기가 0이니까 노란 박스가 0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또는 fx가 미불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접어 올려서 만든 미불이어서 좌미와 우미를 더하면 딱 정확하게 0 되거든. 그래서 얘는 첨점. 이 그래프 접어 올려서 만든 지점은 무조건 여기 gx를 0으로 만드는 거야. 둘은 겹치지 않겠지. 그치? 얘는 첨점은 절대 f'x가 0 되는 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누가까지 추가하냐면 fx 빼기 3은 0까지 추가가 되는 거야. 얘 근까지. 근데 여기 근과 얘네는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얘네 둘은 개수가 안 겹쳐. 얘네 둘은 안 겹치는 x값이야. 근데 여기 좌표 x값은 얘네들이랑 겹칠 수는 있어. 그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수가 일단 총 4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녀석의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2개 확보죠. 왜냐면 3중근 갖는 그래프는 아닐 거 아니야. 그 그래프는 아예 첨점이 없으니까 1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4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극값 갖는 포인트 2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첨점은 최소 몇 개 이하로 나와야 돼? 2개 이하로 나와야 돼. 근데 3차 함수 잘 봐봐. 얘 접어 올릴 때 이런 데서 접어 올리면 첨점 여기 하나죠. 여기서 접어 올려도 첨점 하나지. 여기서 접어 올려도 첨점 하나지. 여기서 접어 올리면 얘는 첨점이 3개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첨점은 1개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가 1개인가요? 이러면 안 돼. 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얘네랑 겹치지 않는 게 1개 더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얘는 연속이지. 얘는 문제될 게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떠냐? 식이 2갈래로 갈라지거든. 얘가 접어 올린 점, 첨점이랑 아닌 점. 그럼 얘는 불연속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 첨점의 포인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첨점 주변은 첨점은 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여기 값은 다 음수로 표현이 될 거고 얘 값은 다 음수니까 얘도 다 음수로 표현이 될 건데 갑자기 얘 하나만 여기 첨점만 올라가면서 값이 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 지점은 어디야? 얘가 첨점인 지점이 바로 뭐가 만들어져? 불연속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지. 첨점이 불연속 지점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곱해서 연속이 돼야 돼. 이거 우리 내신할 때 엄청 많이 한 거잖아. 불연속 함수랑
연속함수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저기 있는 연속함수가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얘네 값이 달라서잖아. 그걸 같게 만들어 주려면 너는 0이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얘가 불연속 지점이 첨점인데 옆에 있는 이 fx 빼기 3이라는 그래프가 이 첨점의 위치에서 함자호가 다 0이 돼야 돼. 얘는 어차피 함자호가 다 똑같은 함수니까 다시 얘기하면 함수값이 0이 돼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f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그 fx라는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세 칸 옮긴 그래프. 그리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극점을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첨점은 하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x축으로 접어 올렸을 때 첨점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옆으로 3칸 옮겨줬더니 이 첨점을 지나는 함수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 중에서 x축에서 첨점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지.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야. 만약에 저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얘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절대 안 돼. 얘는 첨점이 이거거든.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면 이게 fx 그래프고 그러면 fx 그래프를 옆으로 3칸 당겼을 때 그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가 줘야 돼. 근데 안 지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첨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옆으로 3칸 옮겼을 때 걔가 첨점을 지나가 주려면 정확하게 얘가 3칸 이동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fx 빼기 3이. 정확하게 fx 빼기 3이 이렇게 그려져줘야 그래야 여기 첨점에서 미분 불능인 포인트를 얘가 함자호가 다 0이라서 싹 다 같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 상태가 이렇게 돼. 그럼 개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얘가 0 되는 값 2개 중에 하나는 얘랑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첨점이랑 접선 기울기 0 되는 점 하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얘네 x값이 총 4개다라는 거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하지 말고 알파 더하기 2라고 놔야죠. 얘를 3칸 이동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비율관계 쓰면 2대 1의 비율관계 첨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또 다른 점은 여기서 역시 또 3칸 차이 나니까 알파 플러스 6.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4알파인가요? 4알파 더하기 11 해서 얼마 나온다? 7 나온다. 자, 알파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됩니다.